2026년 인간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성은 지구 위를 돌고 있고 카메라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지구 반대편 소식도 몇 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지나온 시대마다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130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고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사라진 비행기를 아직도 찾지 못했으며 사라진 여객기를 찾기 위해 30여 개 나라가 힘을 합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5개의 실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류가 생각보다 훨씬 작은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892년 미국 8월 4일 오전 11시 앤드류 보든이 거실 소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도끼에 11번이나 가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새어머니 애비 보든도 17번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집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모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며 창문은 열린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데 정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애비가 살해되고 약 2시간 후에 앤드류가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되었고 그러면 2시간 동안 범인이 이 좁은 집안 어딘가에 있었다는 건데 가족 중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둘째 딸 리지였습니다. 리지는 그 시각에 헛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헛간 바닥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17번과 11번씩 내리친 그 현장에서 리지의 옷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잠긴 문, 피 없는 옷, 발자국 없는 헛간. 이 3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시나리오를 아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지는 무죄로 풀려났고 범인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범인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에는 집이 아니라 소름 끼치게 하늘 위에서 사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94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코디 주니와 아담스 소위가 탄 해군 비행선 L8이 아침에 이륙합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중이었고 임무는 해안 일대를 순찰하며 적국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두 사람은 바다에 수상한 기름띠가 있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가까이 내려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비행선이 혼자 도심 상공을 표류하다가 지붕 위에 추락했습니다. 내부를 열었을 때 무전기는 켜진 채 작동하고 있었고 엔진도 정상이었으며 낙하산도 손을 댄 흔적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탈출한 흔적도, 싸운 흔적도, 화재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던 비행선에서 두 사람만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해역을 전부 수색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 한 대가 태평양 위에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1937년 태평양.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횡단한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1937년 그녀는 지구를 적도에 따라 한 바퀴 도는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섭니다. 7월 2일 에어하트와 항법사 프레드 누나는 뉴기니를 출발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하울랜드를 향했습니다. 비행거리만 4,000km가 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울랜드 섬 인근에서 교신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무전에서 에어하트는 연료가 거의 없다고 했고 착륙할 섬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함선 9척, 항공기 66대, 수색 인원 3,000명이 2주 넘게 태평양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어하트도, 누난도, 비행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간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고설, 포로설, 생존설까지 온갖 가설이 쏟아졌지만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305 편이 포틀랜드를 출발하자마자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탑승한 한 남자가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폭탄이 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라. 비행기는 시애틀로 비상 착륙했고 당국은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지폐번호를 전부 기록해두었고 무게가 10kg이 되도록 20달러짜리로만 채웠습니다. 쿠퍼는 현금과 낙하산을 받은 뒤 승객들을 전부 내려보내고 비행기를 다시 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체 뒤쪽 계단 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밤이었고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으며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쿠퍼는 10kg짜리 돈 가방을 메고 그 상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9년 후인 1980년 콜롬비아 강가에서 한 아이가 진흙 속 지폐 묶음을 발견합니다. 5,800달러였습니다. 나머지 19만 4천 달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BI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0시 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베이징을 향해 이륙합니다. 탑승자는 승무원 포함 239명이었습니다. 새벽 1시 19분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이 이뤄집니다. 굿나잇, 말레이시아 370. 2분 후 비행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트랜스폰더가 꺼졌다는 사실은 단순 사고보다는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는 베이징 방향을 버리고 서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인도양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군사 레이더에 마지막으로 잡혔고 새벽 2시 22분 군사 레이더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239명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30개국 이상이 참여했고 인공위성을 동원했으며 인도양 해저 4,500m 깊이까지 3년 넘게 뒤졌습니다. 투입된 비용만 수억 달러였습니다. 발견된 건 해변으로 떠밀려온 날개 파편 몇 조각이었습니다. 239명 중 단 한 명도 찾지 못했고 블랙박스는 아직 바닷속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트랜스폰더가 꺼진 이유, 왜 베이징 반대 방향으로 항로를 바꿨는가, 객실에 239명이 있었는데 비상신호 하나가 없었던 이유. 이 세 가지를 두고 지금까지 가설이 3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조종사 또는 내부 인물의 의도적 조작. 기장의 자택 시뮬레이터에 인도양 외딴 지점으로의 항로가 저장되어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기체 결함 또는 화재로 인한 비상 상황. 화물칸 리튬 배터리 화재로 조종석이 마비되고 기내 전원이 끊긴 채 비행기가 혼자 날아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외부 개입. 근거는 세 가설 중 가장 약하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설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위성이 지구를 덮고 있는 시기에 30개국이 합심해서 3년을 뒤졌지만 결국 300톤짜리 비행기 한 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안을 뒤졌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지만 끝내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확신,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얕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일들이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사건 중 가장 소름 돋던 게 어떤 건지, MH370세 가설 중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